걸크러쉬네 라고 실드를 치고 있는데 좋습니다. 걸크러쉬. 최순실도 걸크러쉬였거든. 뒤에서 조종을 하려면 걸크러쉬는 돼야지 그걸 할 수 있지. 그런 것도 없이는 뒤에서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걸크러쉬 계속 밀고 가세요. 최순실도 걸크러쉬였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김건희의 녹취록 공개의 후폭풍 이야기입니다. 자,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시사건건을 챙겨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아마 굉장히 실망하셨을 거예요. 이게 다야? 별거 없잖아. 김건희의 해명만 틀어준 꼴 아니냐? 이런 불만이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방송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겁니다. 시사건건 구독자분들은 왜 충격을 받지 않았느냐? 왜 실망을 했느냐? 우리는 김건희의 정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대다수의 국민들, 정치에 그다지 관심 없는 국민들은 김건희의 정체를 잘 몰랐습니다. 줄리, 이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번 방송은 엄청난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것. 말투와 태도. 일단 줌마피셜이 있습니다. 줌마피셜. 아줌마들의 네트워크. 여기가 또 굉장히 전파력이 강하거든요. 이런 곳들에서 감지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박하다. 교양이 없다. 말투에서 일단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후폭풍이 뭐냐면 영적이다. 도사를 많이 만난다. 그동안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지지했었던 보수 기독교계가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소수의 정치 자영업자로서의 기독교계, 여기는 흔들림 없이 윤석열을 지지할 수는 있겠으나 이제 대놓고 지지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아무리 그래도 무당을 좋아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게 안 들어오거든요. 교인들이 멀어질 수 있어요. 그동안에 이 개신교계는요, 카톨릭조차도 이단이라고 하면서 공격하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무당? 도사? 점?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청와대로 간다? 청와대에 무당이 들어간다?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표와 직결되는 그런 사안이죠. 바둑으로 따지면 이 귀 쪽에 큰 집을 하나 갖고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게 보수 기독교계의 표예요. 근데 여기에서 수가 나서 빅이 난 거예요. 보수 기독교 쪽이 당장에 민주당 쪽을 지지하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귀 쪽에 큰 집이 갑자기 빅이 돼버린 상태. 이건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이 도사를 언급했던 부분, 여기는 실제 표를 잃게 되는, 직접적으로 표와 연결되는 발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안만으로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자, 서울의 소리에서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있죠. 다음 주에 스트레이트에서 추가로 또 공개한다고 하죠. 이번 건이 또 무서운 건 YTN, 연합뉴스, 이런 24시간 보도 채널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김건희 녹취록 관련 이야기를 계속 앵무새처럼 틀어댈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덮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 시청률이 나오거든요. 자, 오늘자 조간신문의 일면이요, 한겨레만 제외하고는 김건희를 넣지 않았습니다. 신문은 발악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거 덮어라, 막아라, 이슈시키면 안 된다. 신문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면을 자극적으로 도배한다고 해서 지금 신문이 팔리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신문을 누가 삽니까?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일면에서 지울 수 있어요. 그런데 TV 채널은 다르죠. 다들 김건희를 떠들고 있을 때 시청률이 나오는데 나만 딴 얘기를 한다고 시청률이 나옵니까? 시청률이 안 나오면 무엇도 할 수 없는 게 TV 채널의 속성입니다. 자극적이어서 그래요. 이것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자, 충격적인 내용들 많습니다. 조국도 구속되지 않을 수 있었다. 이것도 서울의 소리에서 공개한 내용 중에 들어있는 부분이죠. 자, 서울의 소리가 추가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빼고 그냥 스트레이트에서 공개한 것만 얘기해 봐도요, 충분히 엄청난 여파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안희정,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돈을 안 줘서 그래. 진보는 돈을 안 줘서 그렇다. 그리고 어떤 면이 결정타였느냐, 나는 다 이해해. 바람 피는 걸 이해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 무서워서 연애 한번 하겠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여성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박하고 싼 티가 난다. 이 이미지가 확 오는 겁니다. 어떤 일반적인 여성이 바람피고 연애하는 걸 이해합니까? 다 손가락질하지. 그런데 우리 누님은 그걸 다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안희정이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분의 출신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너그러워? 왜 너그러울까? 그렇게 노는 남자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너그러울 수 있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던 일이니까요. 여기에서 사람들은 싼 티가 난다. 말투가 이상하다. 기본 사고방식이 우리와 다르다. 라는 걸 느끼게 되고 이 부분은 해명이 안 된다는 거. 저 사람은 그렇구나 라는 게 각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구가 안 돼요. 앞으로 계속해서 유튜브에 공개가 될 거고요. 이 공개된 내용이 다른 채널에도 보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사건건을 구독하고 챙겨보는 분들은 서울의 소리 다 챙겨보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찾아서 보질 않아요. 그래서 TV 매체에 나오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건은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자극적이라서 서울의 소리에서 공개한 것들이 SNS나 카톡방 이런 데로 엄청나게 번져나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여성들에게. 같은 여성들이 봤을 때 정말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이 여성들이 특히나 이런 가십거리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죠. 남자들도 좋아하지만 여성들이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김건희 거는요, 그냥 재미삼아 이야기하기 너무 좋은 소재가 돼버린 거예요. 무거운 이야기가 아니야. 정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래와 비전, 정책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자리, 환경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어제 드라마 얘기처럼 할 수 있는 소재가 바로 김건희의 녹취록이라는 거예요. 짧게 잘려진 그 녹음 파일이 단톡방 이런 데로 퍼져나가게 되는 이런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여파가 커요. 서울의 소리가 유튜브로 공개하는 것도 다른 주제들, 양평의 아파트 개발 비리 문제, 요양병원 부정수급 문제, 잔고증명서 위조 문제 이런 거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아무리 쉽게 편집을 해서 유튜브로 올려도 단톡방에 가십처럼 돌질 않아요. 왜냐?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이건 재미있거든요. 말투가 저게 뭐냐? 그냥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쟤 왜 이렇게 싼 티가 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핵심, 최순실이 떠오른다. 우리에게는 국정농단이라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 뒤에 사진들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다 뛰쳐나왔어요. 왜 뛰쳐나왔습니까? 창피해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허수아비 꼭두각시였고 어디 근본도 모르는 동네 아줌마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이걸 알게 된 순간 너무 창피해서 뛰쳐나온 겁니다. 못 견디겠으니까. 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직까지 이 기억을 강렬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의 녹취록을 들어보니 그냥 최순실이 떠오르는 겁니다. 문제는 최순실은 안 보이는데 숨어 있었지만 김건희는 청와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청와대에 들어가는 대통령의 와이프라는 겁니다. 김건희와 최순실이 오버랩이 되는 순간 게임이 끝나버렸다. 이번 사안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자극적인 그런 소재입니다.
술 한잔 하면서 화제거리로 삼기 딱 좋은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YTN과 연합뉴스 같은 24시간 보도 채널에서 끝없이 재생산, 재방송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걸크러쉬네라고 실드를 치고 있는데 좋습니다. 걸크러쉬. 최순실도 걸크러쉬였거든. 뒤에서 조종을 하려면 걸크러쉬는 돼야지 그걸 할 수 있지. 그런 것도 없이는 뒤에서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걸크러쉬 계속 밀고 가세요. 최순실도 걸크러쉬였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제의 녹취록 공개는 엄청난 후폭풍이 계속해서 휘몰아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 갈 길 가면 됩니다. 민주당에서 이걸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선대위에서도 이걸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재명이 잘하는 것. 지금 당장은 이슈가 다 몰려갔기 때문에 티가 안 나겠지만 이재명은 이재명답게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지지율 1%씩 그렇게 확보해 가는 것. 이게 지금 이재명 선대위 쪽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선거라는 게 정말 한 방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이걸 좋다고 받아서 활용하려다간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이 건은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내버려 둬야 돼요. 여기에 기름을 부어서 더 불을 키우려고 하다간 내 몸까지 불이 붙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자. 이건 이거대로 놔두면 된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